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자, 리플이 최근 계속해서 650원대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약식재판 판결문이 나오고 나서 이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는 쭉 하락하면서 이제는 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리플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XRP 홀더 분들께서 이 불안한 마음도 있으실 거고 답답한 마음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 얼마 남지 않은 9월 달 안에도 충분히 리플은 현재 상황에서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살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중간항소 이슈죠. 물론 리플은 최근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아니면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개인 소비 지출이나 기준금리까지 이런 외부적인 글로벌적인 경제 지표에도 당연히 영향을 받죠. 아무래도 알트코인들 중에서 부동의 거래량 1위를 저번 달에 기록한 종목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개별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위치하고 있는 600원 중반대도 지켜주지 못하고 밑으로 크게 하락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한번 최근 정고점이었던 이 1100원 라인까지 강하게 끌어올려주는 상승 모멘텀이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중간항소 이슈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전망은 어떻게 되고 만약에 하락한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바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는 미국 현지 코인 사이트에서 올라온 기사고 아직 한국어로는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원문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리플과 SEC와의 지금 소송, 이 중간항소에 관련해서 이 법률 전문가가 cast doubt, 의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밑에서 살펴볼 건데요. 자, 어제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이 SEC의 중간항소에 대한 요청이 받아질 것이라고 보느냐라는 질문을 이 마르크 파겔에게 했는데, 자, 이 마르크 파겔이라는 인물은 전직 SEC 샌프란시스코 지부 이사까지 역임했던 인물이고 변호사로도 활동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법률적인 부분도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SEC 이사까지 역임했기 때문에 이 내부적인 사항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어쨌든 이 인물이 내놓은 답변은 바로 이겁니다. The specific requirements for interlocutory appeal are hard to meet. 이 중간 항소가 승인되는데 필요한 이 요소들은 맞추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the odds are against granting the request. 이 요청이 승인될 확률은 적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이 암호화폐 산업에서는 꽤나 주목받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중간항소가 과연 승인이 될지 기각이 될지 여러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친 리플 변호사 중 한 명인 존 디튼 변호사는 이 토레스 판사가 SEC가 중간항소를 할 수 있는 그 권리 요청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중간항소 자체도 승인해줄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놨고요. 하지만 저는 이때부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죠. 저는 기각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SEC가 제출한 그 중간항소 요청서의 내용이 일단 논리적이지 않았고요.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대한 법리적인 지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불만을 늘어놓는 내용의 요청이었기 때문에 기각될 확률이 높다라고 본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마르크 파겔이 언급한 것처럼 애초에 이 중간항소라는 것 자체가 승인될 확률이 통상적으로 상당히 낮다라는 점에서 기각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봤던 거죠. 그리고 SEC가 중간항소 요청을 하기 전에 그 권리 요청을 하기 전에 이미 몇 시간 전에 토레스 판사는 양측의 SEC와 리플 측에 정식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가능한 날짜를 제출하라고 서류를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여기에 대한 가능한 날짜를 제출을 했고 내년 4월 20일쯤 진행될 예정이었죠. 이 정식 재판, 배심원 판결이 이때쯤 진행될 예정, 이 스케줄을 이미 토레스 판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기각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던 거죠. 그래서 일단 SEC의 중간항소 요청서와 리플의 중간항소 기각 요청서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들이 전부 법원에 제출됐기 때문에 자, 이제 남은 건
토레스 판사의 승인이냐 기각 여부,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승인이 나온다라고 하면 연방 항소법원으로 넘어가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걸 승인할지 기각할지 정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승인이 나오면 중간 항소가 진행이 될 거고, 그렇다면 리플의 이 XRP의 시세는 하방으로 더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겠죠. 반대로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중간 항소는 진행되지 않을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식 재판으로 내년 2분기에 배심원 판결이 열릴 겁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리플은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잡고 약식재판 판결문이 나왔을 때 그 상승력을 뛰어넘는 상승력이 나와줄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건 이렇게 1차, 2차 모두 승인이 돼서 중간 항소가 진행됐을 때의 그 상황에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분석과 함께 이 중간 항소가 진행됐을 경우를 생각해 볼 건데요. 우선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XRP의 3개월봉 차트입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 캔들이고 2018년부터 시작된 이 삼각수렴의 거의 끝부분에 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전에도 리플은 이런 삼각수렴을 돌파하는 강한 양봉이 나온 이후에 이 급등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패턴은 꼭 리플에서만 반복됐던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 차트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삼각수렴 이후에 상단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을 때 강한 상승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차트를 볼 때는 여러 가지 패턴을 또 적용시켜서 볼 수가 있는데, 삼각수렴 전에 나온 상승력까지 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불페넌트 패턴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불페넌트라는 건 불은 상승, 황소 세력을 의미하고요. 페넌트는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깃대와 깃발까지 한 번에 크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더 좁혀서 보자면은 이 쌍바닥 형태, 특히나 저점을 높여가는 쌍바닥이 나온 이후에 상승력이 나오는 이 W 패턴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여러 가지 패턴으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패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바로 이 상단 저항을 뚫는 움직임이 나오면 그 이후에는 강한 상승력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차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 바로 현재 위치해 있는 이 캔들과 마지막 캔들과 이 삼각수렴의 지지라인 사이에 공간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 항소가 진행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XRP가 조금 더 밑으로 빠진다라고 해도 분명히 어딘가서는 지지라인을 만들고 반등을 만들어낼 텐데, 이 위치가 이 삼각수렴 지지라인 위에서만 이루어진다라면은 크게 봤을 때,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이 삼각수렴 흐름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중요한 건 이 꼬리들이 아니라 바로 이 캔들의 몸통이 이 안에 위치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개월 봉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급하게 지금 조금 빠진다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고, 전에도 여러 기사를 통해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이 세력들, 고래들은 XRP가 어떠한 지지라인을 지켜주지 못하고 밑으로 빠질 때마다 추가 매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끌어올려주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저점이 나올 때마다 XRP의 고래들의 지갑수는 늘어났고 이게 추가 매집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번 달에는 리플의 이런 개별적인 중간 항소 이슈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만한 굵직한 이슈들이 추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정되어 있죠. 그리고 이 수치를 보고 9월 20일 날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 결정 때에 반드시 참고를 할 겁니다. 현재까지는 동결할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지만 이 다음에 있을 FOMC 회의 11월 달에 올해 마지막 회의 때 기준금리를 재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달 이 FOMC 회의 때 기준금리를 발표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 여기에 시장은 주목할 거고, 그에 따른 변동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달에 나올 수 있는 이슈는 이더리움의 선물 ETF겠죠. 일단 승인이냐 반려냐 이 부분만 놓고 보면은 승인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미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을 받았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은 레버리지까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선물 ETF 충분히 승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결정도 빠르면 이번 달 안에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굵직굵직한 이슈들 우리가 모두 챙기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고 매매를 진행해야겠습니다. 이런 부분 그 결과가 나올 때마다 제가 카톡방에서 가장 빠르게 공유해 드리면서 여기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방향성을 확인하고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공유해 드릴 겁니다. 제가 이 카톡방을 운영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금전 요구 없이 전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이니까 아직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이런 정보 받아보시고 개별적으로 전략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카톡방 들어오셔서 제가 어떻게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카톡방 참여하시는 방법은 위에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6531-7908번입니다.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문자 전송이 힘드신 분들은 이 영상 밑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그 링크도 제가 남겨드릴 거니까 이 부분 확인하셔서 링크 통해서 참여 의사 알려주셔도 제가 확인하는 대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불안해하시면서 일일비하지 마시고 리플 같은 경우는 잡코인도 아니고 밈코인도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최근에 제가 다른 영상 그리고 카톡방에서 공유해드렸던 이 SBI 관련 호재 소식 그리고 인수 소식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리플은 어떤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카톡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정보들도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도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